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행정학 박사,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내년 초까지 폐선된 이망선 전 구간을 산책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철기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하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박사님이 이 지역 토박이시라고 들었는데 사정도 좀 잘 아시겠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이쪽 노선을 한번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망선은 우리 마산항 부두에서 이제 배에서 이제 물건을 하역해서 바로 싣고 나오기 위해서 그 부두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우리가 경전선 구간이라고 그러죠. 경상도와 네. 전라도를 달리는 열차 경전선 구간 중에서 현재의 마산역에서 북마산역, 신마산역을 거쳐서 구마산역을 거쳐서 마산항 제1부두까지를 연결하는 철도를 이제 이망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1905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2012년에 폐선이 되었죠. 정확하게 한 107년간을 이 열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마산의 어떤 100년간의 그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함께한 그 철도 노선이죠. 최근에 이 이제 노선이 폐선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 네. 여가 공간을 위해서 이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구 마산 세관에서 현재 마산 해운구 석전동의 그 개나리 아파트 앞까지 5.5km 구간은 이제 산책로로 조성이 되었고, 네. 이번에 이제 그 구청에서 발표한 그 산책로 조성 계획은 나머지가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죠. 마산 세관에서 하포구청 구간, 그리고 철길 시장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전부를 이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이름은 우리가 영어로 뭐 그린웨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문제는 이 철길 시장 주변에 보면은 약 30년 내지 40년간의 그 노점상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평생을 아마 여기 생계를 유지를 해왔던 분인데, 네. 이 그린웨이가 조성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생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 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발표가 뭐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분들의 어떤 한 25가구 정도 대충 인원수는 한 6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생계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폐선을 개선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은 창원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인근 진주에서도 진행이 되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꽤 빚었던 걸로 아는데, 유 교수께서는 또 직접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도시 재생, 저희가 예전에는 전면 철거식 도시 재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왜 도시 재생으로 바뀌었겠어요? 그게 뭔가 옳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도시 재생으로 바뀌었겠죠. 도시 재생의 이제 큰 원칙은 좀 전에 말한 어떤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민의 삶을 담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생명력을 잃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도시재생해서 뭐 근대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재생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아주 근사하게 재생을 해놓고 공무원이 출퇴근해서 6시 땅 되면 퇴근해버리고, 네.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아침에 마당은 누가 쓸며 저녁에 공무원 퇴근한 이후에는 또 술럼화될 위험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원래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관광객들이 안 오면 자기 돈으로 꽃도 꽂아놓고, 네. 이런 내 공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원칙이 시민의 삶을 닿는가, 공간 주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건축 전문 용어인데, 공간이 주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건데, 예전에는 공무원하고 설계 잘하는 건축가가 딱 설계해 놓으면 나를 따르라 하듯이 자, 우리가 잘 해놨으니까요, 사세요, 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이망선 같은 경우는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창원 시민과 네. 여기서 40년 이상 상행위를 해왔던 상인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이 그 뭐 거의 나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항의할 힘조차 없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상생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생안을 꼭 찾아서 이분들의 어떤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잦은 철거 개고장에 좀 보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마찰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될까요? 우선 그 정치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게 정치거든요. 돈이 많고 뭐 그 인근에 아파트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크게 뭔가를 배려를 안 해줘도 얼마든지 네. 자생적으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 우선 이망선 산책길을 보면 되게 지루해요, 생각보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없거든요. 근데 이망선 산책길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입니다. 네. 도시공원은 도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쉴 수 있는 휴게 파골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먹고 즐기고 보고 또 배설하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이분들이 뭔가를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다고 보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부터 우리 경상남 전국에서 도 단위로는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공건축가를 처음부터 이렇게 투입을 해서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준공 직전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차선책으로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배려를 해서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망선은 일단 이걸 준공을 하고 네. 그 외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여수의 낭만포차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창동역에도 포차를 다 이렇게 철거했다가 저녁 일정 시간 되면 나오게 하고 네. 신해운대에도 그렇게 특화시켜서 랍스터만 맞습니다. 파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저희 이 사진이 요 위에가 우리 한국의 난장들이에요. 네. 그냥 난장, 그냥 일정한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한 난장이고 이 밑에가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장입니다. 뭔가 좀 차이가 질서정연하고 네. 조금 이제 난잡한 느낌이 들죠. 네. 이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를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상생안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뭐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네. 사람들 늦잠 자는 시간에만 이 도로에다가 폴대를 규칙적으로 딱 뽑을 수 있게 장치를 해주고 네. 시에서 그걸 해주면 주민들이 자기 트럭 가지고 와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좌판을 네. 깔고 또 빠른 시간에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 프랑스도 똑같은 고민을 했지만 방법을 찾으면 없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 조치죠. 장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다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이분들에게 무슨 포장마차도 좋고 좌판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런 사실도 알리고 네. 창원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끌어안았다는 제스처를 쓸 수도 있고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까지 상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약자인 농어촌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토부의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지원 사업에 경남 농어촌이 1순위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필요했고 또 절실했다는 반증의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과제부터 빈틈까지 꼼꼼히 짚어보죠. 자,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시행이 확정된 거죠? 네, 이제 정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경남도에서 우리가 이제 경남 지역시 군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를 했죠. 거기서 공모해서 선정이 1순위가 됐는데 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역으로 이제 BIS 줄여서 BIS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각 버스에 GPS 위성 항법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소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모두가 버스가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시는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 시구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아주 그 편리한 교통 시스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공모사업에 경상남도가 1순위로 선정이 된 것은 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나 조건에 이제 경상남도가 공모한 내용들이 네. 아주 그 적절하고 평가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 1순위로 평가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되겠고요. 지원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지방 교부세라든지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등 이런 부분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 방식이죠. 공모를 네. 받아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가 1순위에 선정이 됐은 것은 기술이나 사업이나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뛰어났다 이런 평가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이 사업에서 이제 국비가 이제 9천만 원을 받게 돼 있고 총 사업비는 약 33억이 들어가는데 내년 연말쯤이면은 아마 우리 경남 전 시군에 이 종합적인 이 버스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남의 BIS 사업 계획이 잘 구축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근본적인 선정 이유는 경남의 대중교통 취약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설명 이전에 이제 BIS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버스 정보 구축하는 거죠. 우리 이게 고속버스 애매하고 또 시외버스 애매할 때 보면 이게 다 사이트가 달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시스템 BIS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얼마나 편해질지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뭐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만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 특성상 도서 산간 지역이 되게 많고 네. 산도 많지만 해안 지방도 지금 많죠. 그리고 그 대중 약자인 농어촌 주민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고 또 경남의 특징 중에 도시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 반면에 네. 농어촌은 굉장히 이제 발전이 늦은 격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만약에 이거 버스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클 거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연간 1억 원 정도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결과치들이 예상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도지사 공약 중에 1시간 경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이미 2년 전부터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일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가시적 성과가 크기 때문에 운행 상황을 이제 빅데이터로 한다거나 했을 때 나중에 또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국가 전체 교통망 구축의 어떤 시범 사업 단지로 선정하기에 되게 좋았다는 평가 이런 평가들을 받아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함안군에 살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의 버스 업체들도 좀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농어촌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대중교통 시스템 불편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이번에 BIS 구축하면서 추가로 이제 디테일한 장치가 몇 개가 더 있는데 네. 자동 승객 개수 장치라는 네. 게 있습니다. 승객이 어느 자리에 몇 명 정도가 비어 있는지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차 시간을 하고 승객들도 내가 이 버스는 그냥 돌려보내고 다음 버스 기다려야겠고 네. 그래야 앉아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LED판으로 야광에 행선지를 크게 이제 해가지고 밤에도 그리고 또 노약자분들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두 개가 이제 추가적인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농어촌 지역 그리고 교통 약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환승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하면 적자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창원 되게 발달한 창원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 그 농어촌 지역으로 약간만 벗어나면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버스 노선 왜 우리는 안 멈추게 해줘. 우리 안 멈추게 하면 우리 땅값 떨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뻔한 줄 알면서도 노선을 중간중간 멈추는 정거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을 설득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먼저 버스가 한번 오고 거기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서 다시 도시로 환승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 외곽에서 도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네. 횟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BIS가 구축이 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노차 배선 간격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자를 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BIS가 구축이 되면 그 승객들이 돈을 얼마를 지불을 했고 나중에 그걸 또 취합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리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니까 버스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이 도시 지역과도 연계가 잘 되면 지역 간의 이 격차를 허무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농촌은 이제 소외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농촌에는 이제 또 특히 농촌은 고령자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적은데 이번에 이제 BIS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그 도시나 농촌이나 동일한 복지 혜택이 갈 것이고 네.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가 저는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모든 게 이제 위성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차 관리라든지 경영에 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청이나 군청에서도 버스 정책을 세울 때 이거는 이제 완벽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에 아마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남에 이제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중교통의 어떤 하나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하나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가치를 두면 되겠습니다. 네. 장점들이 참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할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최대 수혜자는 노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업이 예상만큼 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농촌 지역에는 이제 고령자가 많죠. 더더욱 이제 약자도 많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접근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적인 기본적인 것은 첨단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의 농촌 지역에 이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젊은이들의 어떤 그 정보 시스템 접근도 중요하지만은 네. 고령자나 약자층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이런 좀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교통 문제는 단순히 농촌 지역의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탈피를 해서 교통은 전부 다 연계가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연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우선 경남의 광역 교통 체계의 청사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맥 정맥이 되는 남해안 고속철도, 그다음에 광역 환승센터, 그다음에 광역 급행 버스 창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그다음에 환승할 때 할인해 주는 제도 이런 것들 다 이제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실핏줄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BIS 같은 게 실핏줄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이것도 구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적으로 다가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 택시, 브라보 택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해서 교통 약자를 더 편리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정산제도 더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더 노인들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유니버설 디자인들을 더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해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챙겨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경남 농어촌 BIS 구축 사업은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